자, 지금 열려있는 파일이 요거 말고 하나 떠 있죠? 엑셀 기능이라고, 기능 IT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 파일 내시고요. 기본 내용 설명 좀 해드리고요. 엑셀 기능. 어, 시- 이게 자, 앞에 보이시면 이게 시트 이동 단추라고 하는 거고요. 설명 안 했네. 그래서 특정 시트가 한 화면에, 시트 이름이 한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시트명이 내 화면에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 자, 예를 들어서 시기가 차자인 경우에 임의 서식을 정의해보자. 그냥 시기에 가서, 자, 이를테면 시기를 다 훑어볼 거고요. 중에 차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지금 시킬 거라고요. 네? 업무를 시키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전체를 쭉 훑어보겠죠. 그러면 차장 맞죠? 임의 서식을 서식 설정하겠죠.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다음 나머지. 이렇게 쭉 훑어보겠죠.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혹시 따라오신 분이 있으시면 뭐 실행 취소를 하시든 글자 색깔을 자동으로 바꾸시든 다시 백 시켜 놓으시고. 자, 데이터가 12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직위 데이터가 몇 개 있다고요? 100만 개 있다니까요. 100만 개. 우리 회사는 글로벌 기업이라 100만 명이라는 인원이 있다고 직원이. 그럼 이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 틀렸다가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틀린 방법이 아니라고 이 방법이 지금 하신 방법이 약간 좀 비효율적이라고 해요. 데이터가 많다면 이 방법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방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엑셀의 기능에서 찾아야죠. 그게 뭐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셀이 조건 규칙 같은 표현이고 만족하면 서식을 변경하는 기능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재에 기능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좀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 꾸미는 거니까 당연히 홈 탭 안에 있어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하는 방법은 자, G셀의 값이 차장인 경우 그러면 일단 순수하게 데이터만 가지고 작업합니다. 순수하게 데이터만 가지고. 신택. 위에는 제목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만 가지고. 그리고 폼, 스타일, 조건부 수식, 규칙, 조건 같은 개념이 물론 근본을 들어가면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냥 같은 걸로 봐도 크게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습니다. 그럼 뭘 찾으면 되죠? 요거 찾으면 되겠네요. 같음.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따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나머지 조건 규칙들은. 자, 일단 요건 같음.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각과 같은 셀이 쓰시는 차장. 그리고 오른쪽에 적용할 서식. 목록 단추눌러서. 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면, 메뉴를 걸 보면, 진한 빨강 텍스트 글자 색깔을 이야기하고요. 연한 빨강 채우기는 셀 배경 색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걸 선택하면 바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던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서식이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직접 골라 쓰시면 되겠죠. 네, 좀 이따 합시다. 자, 사용자 지정 하시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셀 서식 창에서 대화 상자에서 여러분들이 골라 쓰시면 된다고. 자, 일단 나갈게요. 이건 적용 안 할 겁니다, 일단. 그래서 뭐 기존에 있던 것 중에 하나 선택합시다.
자, 그다음 지우는 건 뭐, 자, 조건부 서식이 특정 조건부 조건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그럼 선택 그리고 채우기가 있어서 어, 두 가지 중에 아무 걸 쓰셔도 되고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걸 시험 준비는 이걸 이용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선택한 셀을 규칙 지우기. 그러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됐습니까? 자, 기본적인 약이고,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총 급여 셀에 여기죠. 어, 가장 큰 값이 얼마죠? 총 급여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입니까? 아, 찾았어요. 가장 작은 값이 얼마죠? 자, 이게 이런 데이터가 몇 개 있다고요? 총 급여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100만 개라 했는데 어쨌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찾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 범위 설정. 총급여에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조건들을 찾아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제가 기본만 설명드린 건 시험에 이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필요한 조건들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밑으로 가면 데이터 막대라는 게 있거든요. 데이터 막대. 자, 그리고 그라데이션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색깔이 변해간다. 최소 두 가지 색깔이 있어야 된다. 어느 걸 선택하시든 본인 마음에 드는 채우기 색깔 하나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막대라고 해서. 자, 나갈게요.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자, 그리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총 급여 범위 내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라고요? 가장 작은 값이 얼마라고요? 아마 제가 방금 이 질문을 던졌을 때는 아마 숫자 값을 찾지 않고 막대의 길이를 찾지 않았을까요? 그럼 조건부 서식의 기능은 근본적으로 시각적 효과를 발휘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기준에 맞는 데이터를 찾거나 하기가 수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시각적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니까 방금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구분이 쉽다는 이야기죠. 그럼 방금도 데이터 길이, 그러니까 숫자 값을, 특정 숫자 값을 찾는데 뭘 가지고? 서식을 이용해 찾는 거잖아. 막대의 길이, 색깔 이런 걸 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 방법도 뭐 여기 보이시는 데이터 막대나 색조나 아이콘 집합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조건부 서식 내용일 수 있고 그래서 시험에 이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우는 거 어떻게 지운다고요? 범위 설정, 조건부 서식에 규칙 기울기에 되도록이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지우시다. 왜? 조건부 서식 문제가 두 개 나올 거거든요. 자, 요렇게. 요런 거 이제 요런 것들 중에 이제 한 개. 그다음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제 이거거든요. 여기 수식이 나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건 죄송한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방법인데 애우세요. 애우세요. 죄송합니다. 애우세요. 자, 수식을 이용하여 기본급 시 400만 이상인 행 전체의 서식의 임의 서식. 자, 행 전체입니다. 행 전체. 키포인트는 행 전체에 보면 자, 일단 행이니까 요 행에 대해서 서식을 꾸밀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그 다음 행도 요렇게 점점점 하면 요렇게. 그래서 이만큼의 범위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물론 뭐, 자, 그다음 그래서 아까 범위도 마찬가지고 이 전체적인 범위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본적인 건 맨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범위 설정만 해주면 첫 번째 셀에 가서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셀에 가서 자동적으로 넘어옵니다. 두 번째 셀에 가서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세 번째 셀에 가서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고 점점점 어디까지 마지막 셀까지 오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시기를 따질 때 이렇게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인지는 되어져 있겠지만 그럼 지금은 행 전체 서식을 꾸민다 그죠? 그러면 요 행인지 이게 행이죠. 행인지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따져야 될 행이 얼마만큼 요만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건을 작성하는데 어떻게 수식을 이용해 조건 작성한다고요? 자, 조건부 서식에. 자, 그럼 여기에 쭉 조건들, 규칙들 중에 수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수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죠, 여기. 여기도 당연히 없을 거고.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좀 더 구체적인 작업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규칙. 그리고 수식을 자, 규칙 유형 중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 그리고 밑에 다음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 지정. 자,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당연히 수식을 작성해야 되니까 이 꼴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물어봐 줘야 되거든요. 400만 이상이냐고 물어봐 줘야 된다. 그럼 그 대상이 누굽니까? 기본급식 데이터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자, 방금 어떻게 설명드렸죠?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다 확인한다 했으니까 첫 번째 행에 있는 기본급 데이터를 불러오면 됩니다. 불러와서 너 얼마? 400만 이상이냐고 물어봐 주면 된다고. 만 넣으시면 안 되거든요. 됐어요? 자, 그런데 요렇게 해서 나가면 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좀 애우세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방향 키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원하지 않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방향 키 한번 눌러보세요. 원하지 않는 형태가 나옵니다. 지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는 건 상관이 없으나 커스의 위치를 옮기는 건 마우스로 조작하세요. 이 3 가운데 두시거나 이 3 뒤에 두시거나. 자, 죄송합니다. 좀 외우세요. F4번 키를 눌러서 이 열의 달러가 붙는 혼합 참조로 바꿔놓으세요. F4번 키를 눌러서. 요게 시험에 상대 절대밖에 안 나오는데 딱 혼합 참조가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모든 원리를 다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이렇게만 외우고 계시면 되겠지만 자, 요만큼 주소 형태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행 전체의 서식이 꾸며집니다. 자, 그리고 꾸며야 될 서식은 알아서 설정하시면 되죠. 서식 단추 눌러서. 이거면 된 거예요. 이거. 자, 서식 단추 눌러서 알아서 적당히 글꼴 스타일 중에 하나. 그다음에 색, 글자꼴 색. 그다음에 밑줄. 뭐 실선, 이중 밑줄 이런 게 있네요. 그다음에 저 따라오세요. 채우기 한번 가봅시다. 채우기 적당히 하시고요. 배경색. 여기 색깔 이름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늬색에서 색깔 이름의 도움을 좀 받으시고, 아, 여기가 노란 색깔이구나. 여기가 파란 색깔, 연한 파란 색깔이 여기가 자주 색깔이구나. 이렇게. 그 위치 확인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노랑, 그리고 확인 해서 나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행부터, 자, 샵샵샵.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서 나타나니까 요것만 좀 열너비 조정 좀 할게요. 열심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첫 번째 행의 서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기본급시 400만 이상 맞아요? 그래서 행전체 서식이 바뀐 겁니다. 자, 두 번째 행에 대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두 번째 행을 내려옵니다. 그럼 두 번째 행에 대해서 서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조건이 뭐라고요? 기본급시 400만 이상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서식 안 바뀌겠죠. 점점점, 이 행은 조건 만족하죠. 행전체 서식 바뀌겠죠. 점점점, 여기 끝까지 다 확인을 한다. 됐습니까? 아마 이거 거의 대부분 처음 보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 처음일 겁니다, 이거. 자, 이렇게. 자, 그러면 기본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다시. 자, 열려있는 파일, 챕터 1. 아, 지난 시간에 했던 홍길동. 파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12페이지.
6번입니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콜레스테롤 값이 75인 경우에 채우기 노랑을 적용하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러면 데이터를 뭘로 확인해야 됩니까?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거 데이터의 종류가 뭐라고요? 숫자입니다, 숫자. 지난 시간에 표시 형식 바뀐 거 기억나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표시 형식의 기능은 원본 데이터의 변형은 없고요. 화면상에 나타난 꼴이 바뀐 겁니다. 여기. 응? 여기. 여러분들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복습들 안 하셨군요, 눈빛이. 다음 시간에 오면 이제 더 고생합니다, 이제. 저 분명히 공부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수업 중 해결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안 되면 집에 가서 더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데이터가 어느 데이터냐고요? 그러면 당연히 상식으로 요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적용을 해서 여기 갔어요. 그러면 어떤 걸 찾아야 되냐고요? 75인 경우니까 75이다잖아요. 5와 같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뭐, 최소한 뭐 요런 정도 나오는 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보다 큰, 뭐보다 작은, 뭐, 같은, 이 정도는 해결하실 수 있네요. 자, 클릭. 그리고 값이 얼마? 75. 미리그램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입력 안 하는 겁니다, 원래. 75였죠. 같을 경우에 채우기 색 파랑. 자, 적용할 서식에 필요한 내용이 없네요. 사용자 지정 서식.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설명 정말 한 번만 잘 들으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채우기 탭에 파랑. 자, 그러면 파란 색깔이 여기서 어딘지를 정확하게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무늬색 목록 단추 눌러서 파랑. 색깔의 위치만 확인하시고 여기서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위치만 확인하고 위치만 여기 파랑. 아, 그러면 여기 와서 파란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파란색 영역이 나타날 겁니다. 채우기 색깔이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파랑. 확인, 확인. 잘못되면 범위 설정에서 아까 가르쳐 드렸잖아요. 요거 이용해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전 실행 취소. 자, 그 다음 6번의 두 번째. 이 교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여기 다 있습니다. 수식을 이용하여 콜레스테롤이 75 이하인 경우에 행전체 서식을 이용하여 글꼴에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행전체니까 지금 자료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행입니다. 행. 예? 데이터가 있는 행. 그러면 여기 이 행, 이 행, 이 행, 이 행 자동으로 다 마지막 행까지 확인하니까 자료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요만큼. 범위가 없기 때문에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수식을 이용하여 콜레스테롤 75인 행전제에 대해서 다음 수식을 적용하시오. 자, 수식을 이용한다고 했죠. 조건부 수식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 없잖아요. 수식이가. 세규칙. 그리고 규칙 유형. 수식을 사용하여 수식을 지정할 셀 결정. 자, 그러면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조건을 다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자, 수식이 참인값의 수식증에 이 꼴이 있어야 되고, 그럼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겠죠. 불러올 데이터는 콜레스테롤과, 자, 첫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 그럼 자동적으로 확인한다. 그때 다만 주소 형태는 뭘 쓰라고 그랬죠? 열머리를 달라붙는 혼합 창조를 사용하셔야 행전체 서식을 꾸밉니다. F4번 키를 이용해서 H에 달러가 붙는 주소 형태로 변경하시고 그리고 이하 75 이하 이게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서식 단추 눌러서 됐어요. 죄송합니다. 뭐 에어라고 해서 안 해오고 이해를 하고 하면 제일 좋긴 한데 굳이 그럴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자 서식 글꼴 말강이는 글꼴 색을 이야기합니다. 글꼴색 말강 표준색 영역에 말강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확인 75mm 75 이하 행전체 쓰실 겁니다. 자 7번
조건부 서식은 일무 가격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최소값,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자, 그럼 일단 요렇게 하고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라 그랬죠. 그리고 녹색 뭐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거든요. 아무거나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찝찝하시면 뭐 이걸 하시다 뭐 어쨌든 녹색 막 데이터 막 어느 쪽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최소값 최대값을 적용하는데 그런 표현이 여기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 지울게요. 자, 한번 지워볼게요. 지울게요. 지우고. 그러면 방금 그러면 일단 뭐 대충 요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의미가 여기 지금 표현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맞는지 하면 명확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새 규칙에 들어가셔서 찾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 서식 중에서 밑에 보면 서식 스타일 두 가지 색조, 세 가지 색조 데이터 막대 보이세요? 여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거고요. 와서 보니까 여기 최소값을 최소값으로 설정하고 최대값을 최대값으로 설정하고 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요거. 최소값 설정을 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밑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거예요. 원래 여기 있는 데이터의 최소값, 최대값 서로 설정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얘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녹색 그리고 확인. 굳이 이렇게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게 잠깐만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게 방금 여러분들이 설정하셨던 자동이라는 게 최대값, 최소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바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하셔도. 자, 그 다음, 아까 여기 제가 문제 내용을 하나 빠뜨려 버렸는데, 1인분, 3번 문제 1인분 가격에 천 단위 콤마 코치라는 거 요거면 되고, 콤마. 천 단위 구분기호 콤마. 요거면 되고. 이미 돼 있지만.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릿수, 둘째 자리까지. 늘려야 되겠죠. 요거면 되고, 우리 사용은 안 했는데 요거면 되고, 심표 스타일 적용, 자릿수, 늘림, 줄임, 이런 이용해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훨씬 형식을 이야기해 주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끝났습니다. 저장. 정말 집에 가서 복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 수업에 영향을 너무나 많이 줍니다. 이게 앞뒤 내용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요. 관련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교재 27페이지고요. 자, 파일 탭에 여기 찾아보기 이거 유형 01-1 문제. 예? 교재 27페이지 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조건부 서식을 자, 네 번째 겁니다. 네 번째 거. 잠깐만요. 나머지는 다 했죠. 자,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학과수 셀이 3인 경우 채우기 주황을 정의하고, 자, 학과수 데이터만 선택하시고, 이건 행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시오. 그러면 조건이 뭐죠? 3인 경우로 했잖아요. 3이 다라는 겁니다. 3이다. 그러면 그 기호로 바꾸면 이 꼴입니다. 이 꼴. 같다. 같음. 자, 기준값이 3. 입력. 다음 값은. 그 다음에 주황색 채우기.
자, 적용할 서식. 기존에 있던 거 없네요. 사용자 지정 서식. 그리고 주황, 채우기 주황입니다. 채우기. 주황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문의색의 도움을 받으시고요. 여기가 주황입니다. 위치값 확인하시고. 이거 나와서 여기 주황 클릭하면 밑에 주황색이 이렇게 배경이 나타날 겁니다. 확인, 확인. 그다음 수식을 이용하여 자 이것도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는데 크게 보세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는데 수식을 이용하는 경우와 수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렇게 해석하세요. 수식을 이용하여 합값수가 3인 행전체의 서식을 정해보자. 글꼴파랑. 그럼 이건 행전체잖아요. 자 앞에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문제에서 요 작업을 안 해서 그런 건데 실제 나중에 이 작업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수식 작업을 하게 돼 있다고요. 하면 여기 숫자 값이 나타날 거라고요. 그러면 실제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완벽하게 지금 작업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어쨌든 여기까지. 그리고 조건부 수식에 세규칙. 왜 수식이라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찾습니다. 규칙이요. 맨 마지막 여섯 번째 있는 항목. 수식을 사용하여 수식을 지정할 수 있겠죠.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있고. 자,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확인을 한 데서 첫 번째 행에 있는 합과 수 값을 가져옵니다. 단, 주소 형태는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혼합 참조로 변경하시고 주소 형태 변경하실 때 F4번 키 가지고 조정하시고 직접 하면 안 되냐고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3이다. 이꼴 3이라는 조건. 시험에 절대 요즘은 절대 어렵게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서식 단추 눌러서 적용할 서식 글꼴 파랑. 글꼴에 있는 파랑이는 글꼴 색을 의미하는 거겠죠. 파랑, 확인, 확인. 자, 저장하시고요. 컨트롤 S 좋은 습관이니까. 자, 파일을 하나 더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유형 01-2번 문제. 지나장 얘기다 있거든요. 교재 28페이지. 한 5분 드릴게요. 여러분들 직접 하세요. 다섯 번째 항목, 조건의 다섯 번째 항목, 조건부 서식. 지난주 금요일 거 복습 안 하셨으면 오늘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챕터 2까지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고 내일 오셔야 됩니다. 잘 안 되시면 뭐 일단 버리시고요. 잘 되는 것부터 하세요. 잘 안 되시는 건 저하고 같이 하시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다 읽어보셨으니까. 결제 금액세. 여기죠. 표시 형식이 3개쯤 되나요? 3개. 데이터 마켓 스타일.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마켓. 문제를 좀 더 꼼꼼하게 풀고 싶다. 그러면 세규칙에 가셔서 여기를 이용하시라. 뭐, 이걸 이용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세규칙에 가셔서 꼼꼼하게 꼭 풀고 싶다. 그럼 규칙 유형 셀 값을 기준으로 셀의 서식 지정. 서식 스타일 데이터 마켓. 그리고 최소값, 최소값, 최대값, 최대값 이렇게 설정하시고 밑에 색, 녹색 뭐 이렇게. 굳이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네? 자, 그다음 수식을 이용한 자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이용하여 행 전체의 결제금액 그럼 행 전체니까 수식 범위 요만큼 선택하셔야 된다 그랬고요.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수 있겠죠.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이꼴 결제 금액 값을 가져오는데 행전체의 서식을 꾸며야 된다. F4분기를 이용해서. 혹시 잘못된 게 있었다. 그러면 지우고, 잠깐 지우는 거 가르쳐 드렸죠? 지우고 따라오세요, 지우고. 편집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이걸 35만원. 서식 단추 눌러서. 글꼴 파라. 글꼴, 회, 목록 단추 눌러서 파랑. 색깔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리고 확인. 확인. 뭐가 문제죠? 예? 죄송합니다. 원래는 규칙 관리회가 사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앞에 다 날라가 버려요. 자, 수정하는 건 규칙 관리. 처음 다시 하세요. 여기 요 부분에 대해서 이 꼴이 아니고 편지.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고 지고 처음 다시 자 하고 됐죠? 35만 이상. 네, 저장. 자, 그다음 교재는 몇 페이지를 펼치시냐면 자 함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할게요. 오늘 안 하겠습니다. 기본 이야기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오시고 함수 뒤편에 있는 건 그렇게 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79페이지 교재 79페이지 펼치시고 자 열려있는 파일들 중에 엑셀 기능 ITQ라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엑셀 기능 ITQ 시트 이름은 중복 데이터 제거 하는 건데 뭐 요건 제가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동 필터에 갈게요. 자동 필터. 자, 필터라는 건 이미 뭐 용어 자체를 모른다기보다는 자, 자, 조건에 맞는 내 코드를 뽑아낸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용어를 하나 설명을 드려야 돼요. 어떤 용어를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자, 앞으로 자주 듣게 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 덩어리라고 합니다. 데이터 덩어리.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만큼만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만큼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 개념으로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조를 보통 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표 중에서 이런 조건들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하게 딱 두 가지만 딱 빼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빈행이나 빈혈을 만날 때까지의 데이터는 왼쪽으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요 형태적으로. 그래서 병합된 셀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라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요렇게 돼 있어요. 이건 병합된 셀이잖아요. 이런 건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자, 그 다음, 이제 형태적인 이야기고, 이제 논리적으로 뭐냐면, 성별의 얘기, 자, 하나의 셀에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씩 입력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남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성별의 남녀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논리적으로 맞아야 틀려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사회 풍속상 이거 안 맞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표라고 하는 게 모두 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덩어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표의 내용들 중에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그걸 데이터 덩어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건 이제 영어잖아요. 한글로 옮겨 놓으면 목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록. 그럼 이게 이제 데이터 덩어리니까 구조를 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필드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필드명. 어렵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용어. 그 다음에 이 필드명 아래에 죄송합니다. 세로 방향의 데이터 이십니다. 필드라고 해요. 필드. 서류 필드, 필기 필드, 면접 필드, 총점 필드 이렇게 표현하고요. 뭐 열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왜 방향이 열이잖아요. 세로 방향. 열. 그다음에 필드명 아래에 있는 가로 방향의 데이터 이십파를 우리는 레코드라고 그럽니다. 지금 레코드가 총 15개 정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행은 뭐 저 레코드 세로 방향이죠. 데이터의 모금. 그래서 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안에 구조가 필드명, 필드, 레코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다음에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기능적인 후 결과는 레코드 단위로 표시된다. 자, 요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필터라는 기능이다. 필터.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추출하여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인데 걸러낸다는 이야기죠. 여기도 조건이 나오네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걸러내는 방법에.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는데 자, 이게 조건을 작성할 때 자동 좀 쉽게 설정을 한다는 의미고요. 그러면 자동이가 반대로 수동이잖아요. 수동 필터라고 이름 짓기 좀 이상하니까 조건을 수동으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동이라고 표현하기 좀 이상하니까 고급 필터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 지금 오늘은 자동 필터라는 걸 좀 하려고 합니다. 자동 필터. 지금 제 화면에 보여드리는 내용들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 설명 좀 드리고요. 문제 풀이 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자, 성별이 여인 레코드를 뽑을 거랍니다. 그럼 요런 것들을 뽑겠다. 뽑아서 화면에 표시하겠다. 그게 이제 필터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 필터라는 기능은 자료를 뭘 이용하냐면 데이터베이스라는 자료를 이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빈행이나 빈혈을 만날 때까지 셀 범위니까 그만큼의 자료를 이용해요. 자, 자동 필터라는 기능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 탭의 정렬 필터 그룹에 깔때기 모양 보이세요? 필터. 필터. 응?
그러면 클릭하시면 요 단추가 주황 색깔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 기능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자동 필터라는 기능이 데이터베이스 내에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화면상에 무슨 변화가 있는 건 알고 계세요? 네? 필드명 옆에 역삼각 형태의 단추가 보이잖아요. 이 단추의 이름을 필터 목록 단추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필터 목록 단추. 그러면 성별 필드에 가셔서 필터 목록 단추 클릭하시면 자 조건 처리하는 방법들인데 그중에 요 체크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그래서 자 지금 성별 필드에 남이라는 데이터가 몇 개가 있죠? 여라는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개, 두 개 이상 보이죠? 여 데이터 두 개 이상, 남 데이터 두 개 이상 보이죠? 그러면 똑같은 값이 두 개 이상 보인다. 우리가 이런 걸 뭐라면 중복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여기 필터 목록 단추를 눌러서 보시면 남녀라는 값이 딱 한 번씩 보이죠. 값이 딱 한 번 보인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고유값이라고 합니다. 고유값. 그래서 보통 고유값이라 그러면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이 보통 조건 역할을 많이 합니다. 조건 역할. 고유값. 그러면 내가 여인 레코드만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조건 주려고 합니다. 모두 선택 해제하시고 여만 체크. 그럼 이게 조건 설정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확인하시면요. 여인 레코드. 자, 그러면 아까 데이터베이스 이야기를 할 때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이 이야기 보이세요? 조건 처리를 어디다 했죠, 제가? 성별 필드에다 조건 처리했죠. 그러니까 작업의 단위가 필드 단위로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보입니까? 자, 필터 처리된 필드는 깔때기 모양이 이렇게 보이고, 필터 처리된 필드는 깔때기 모양, 필터 처리된 레코드는 파란 색깔의 번호가 이렇게 나타나 있을 겁니다. 확인하셨어요? 자, 그러면 자동 필터의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자, 그럼 아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방금 자동 필터라는 기능을 적용시켰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레코드 단위로 표시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자, 그러면 요렇게. 그러면 요런 내용을 자, 처리된 내용을 자, 회사 업무적으로 이걸 백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실 때는 자, 복사 단축키 쓰세요. 복사. 그럼 점점점점에서 필터 처리된 부분만 이렇게 움직이는 점선 보이세요? 녹색. 저게 이제 복사된 내용물입니다. 부분. 그리고 임의의 셀을 하나 선택하시고 아무 곳이나 붙여넣기 해서 이걸 이쁘게 꾸미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꾸미실 때 어떤 색깔을 써야 될 것이며 뭐 하는 이런 서식들 꾸미는 되게 고민이 많잖아요. 사실은 이게 어쨌든 회사에서 업무를 보려면 그러면 저같이 미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색깔 쓰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미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색깔을 쓰는 게 되게 부담스럽다고요. 그래서 저 따라오세요. 홈 스타일 스타일이 의미는 아시죠? 또 글쎄 다 잊어버렸어요. 한글 또 연습 안 하시죠? 응? 다 잊어버립니다. 파워포인트 연습 안 하시죠?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건 그 프로그램을 잘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시험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까를 가르쳐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이사이 연습을 조금씩이라도 하세요라고 한 겁니다. 손을 놓는 순간 끝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때 스타일은 뭐라고 제가 표기해 드렸습니까? 기존 서식들의 모음이라고 표현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셀을 이쁘게 꾸미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표서식이라는 이게 표 스타일입니다. 전체 표에 대해서. 자, 목록 단추 눌러서. 본인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세요. 물론 이제 시험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 뭐 찾으시면 되니까. 요, 클릭. 그러면 이 셀 범위에, 이게 셀 범위입니다. 달러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냥 셀 범위만 보세요. 자, 머리글 포함한 제목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즉, 필드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기. 하면 이렇게 꾸며집니다. 됐어요? 그러면 저같이 이제 색깔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 여기 표서식, 표 스타일입니다. 표 스타일. 요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갈게요.
그다음에 이게 테두리 없애고 싶다고요? 어디서 하면 됩니까? 테두리 작업 여기서 하면 되고, 테두리 없습니다. 이게 훨씬 더 보기 좋네, 테두리 없으니까. 됐습니까? 자, 위로 가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어, 교재에 있는 문제를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원상복구, 즉 데이터베이스 상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필터 목록 단추면서 성별 필드에서 필터 해제. 그러면 다시 원래 데이터베이스 상태로 돌아갈 겁니다.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총점이 254. 자, 그러면 총점, 자, 자동 필터도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해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뭐 셀만 두셔도 되고요. 이 초록자리 죄송합니다. 회색깔로 설정되어 있는 자동 필터라는 이 단추를 클릭해서 해제. 그러면 없어졌죠? 다시 내가 이런 조건을 자동 필터 통해서 이런 조건에 맞는 레코드를 화면에 표시하려고 한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선택, 깔때기 모양, 이게 자동 필터, 회색 모양 바뀌어져 있어. 그러면 필드 명 옆에 필터 목록 단추가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총점에 가시면, 자, 물론 방금 가르쳐 드렸던 모두 선택 해제하시고 250 이상인 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를 체크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자, 이게 레코드가 100만 개쯤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250 이상인 걸 뽑으라고 했을 때 내가 체크를 몇 번 해야 될지가 상상은 지금도 7번인데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의외로 이게 또 귀찮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조건 처리 방법이. 그래서 자, 일단 총점 필드의 데이터의 종류는 뭐죠? 숫자 데이터네요. 숫자 데이터. 자, 필터 목록 관측으로서 여기 보면 숫자 필터 조건이라고 합니다. 숫자 필터 조건.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뭐 잘 모르는 용어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 겁니다. 자, 여기 같다 같지 않다는 잘 아시죠? 아까 이꼴 부동호 방향 맞물림 같지 않거나 보고 크다 크거나 크다 뭐 이런 거 다 아시는 내용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우리 25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은 이런 조건을 설정을 하시면 화면에 사용자 지정 필터에서 사용자가 임의의 조건을 설정하겠다. 자동 필터. 총점 필드의 조건이 크거나 같다. 물론 이제 내가 선택하고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바로 보일 거고요. 수정해야 될 것 같으면 목록 단추 눌러서 바꾸시면 되고 지금 이상 오른쪽에 값 25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되겠죠. 아, 총점 필드의 필터 목록 단추 눌러서 총점 필드에서 필터 해제. 자, 총점이 200에서 150이 아니고 250. 자, 요건 어떤 의미냐면, 이걸 기호로 표시를 하려면, 총점이 자, 이 물결 표시의 의미입니다. 물결 표시의 의미. 해석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상, 200 이상, 300 이하, 250 이하. 요렇게 해석합니다. 이 물결 표시.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로 해석하는데, 엑셀에서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무슨 단어를 쓰냐면, 해당 범위라고 표현합니다. 엑셀에서. 요런 구조를. 근데 엑셀은 비교 연산자가 이렇게 연속해서 표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엑셀 기능적으로.
그래서 이걸 분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총점 200 이상, 총점 250 이하라고 이렇게 분해를 해야 된다고. 조건 두 개를. 분해하고 나면 조건이 두 개죠. 자, 엑셀은 두 개 이상의 조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판단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게 절차입니다. 그럼 엔드 조건이, 자, 이 두 개의 조건을 엔드인지 오화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 엔드 조건은 의미가 모든 조건, 나열되어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만족. 두 개 이상의 조건이. 아니면 뭐 그리고라는 표현이 있거나 뭐뭐 이고라는 표현이 있거나 뭐뭐 이면서라는 표현이 있거나. 물론 이것들이 절대적인 표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런 표현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고 직접 판단하실 줄도 아셔야 된다는 거.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오화 조건. 그러니까 뭐 엑셀을 잘 될 일이 아니라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조건이, 자, 여러 개의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겠다. 그러면 이건 오화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문맥에 뭐 또는 뭐뭐 이거나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당연히 오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문맥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이게 오화 조건이 아니 판단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면 자 지금은 이제 뭐 판단할 수 있는 문맥은 없거든요. 그러면 총점이라는 수식을 한번 꺼보고요. 그다음에 200 이상인 부분이 이렇게 해당될 거라고. 그다음에 250 이하인 부분이 이렇게 해결이 되죠. 그럼 두 개가 어떻게 되죠? 내용이 교차가 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이건 엔드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모두 만족이라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총점이 숫자 필터에 가서 자, 여기 조건들 중에 해당 범위라는 게 있네요. 물결 표시 해당 범위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푸가 나갔다. 자, 아까 방금 뭐라고 그랬죠? 쪼개서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죠? 네? 이거지. 자, 이 두 조건 사이의 관계가 뭐라고요? 엔드 조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A가 엔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O가 OR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200과 250 사이에 있는 네 코드만 뽑아서 맨에 표시한다. 자, 그러면 필테제. 자, 자, 오화 조건 할게요. 그러면 방금 하신 거 보셨던 내용에 이제 나머지 부분이 화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요 상대적으로 요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뭐뭐 미만, 뭐뭐 초과 이런 게 나오면 이걸 이제 제외 범위라고 표현합니다. 자주 듣지는 못할 건데 어쨌든 제외 범위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총점에 가셔서 숫자 필드에 자, 어쨌든 저 내용 두 가지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안 보이잖아요. 없으면 사용자 지정 필터에 가셔야 되고요. 내 입맛에 맞게끔 기준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창을 열더라도. 그러면 자,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총점 필터가. 죄송합니다. 작아야 되고 얼마 값보다 200보다. 그 다음에 커야 된다. 뭐보다? 200, 250보다. 그러면 둘 사이 관계는 어떻게 되죠? 이 양쪽 끝자락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쪽에 속하거나 이쪽에서 둘 중에 한쪽에 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오화가 됩니다. 오화. 또는 그러면 확인해 보시면 아마 아까 뭐 3개의 레코드 외에 나머지 12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나오겠죠. 보이세요? 쭉 훑어보시면. 자, 그 다음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자, 자 필터 해제하시고 조건 두 개 처리할게요. 성별이여 총점이 250 이상. 조건 두 개 처리할게요. 자, 성별이 물론 여기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도 이제 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텍스트 필터 조건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이다라 그랬죠. 아까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음 사용자 지정 필터 밑에 쉽게 하실 때는 밑에 그냥 체크 버튼 이용하는 게 쉽습니다. 야, 이런 것도 일단은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하나 빠졌는데 뭐 시간 관계에서 못할 것 같고요. 자, 같다 뭐하고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건 아까 수식 가르쳐 드릴 때 문자 데이터 잠깐 점을 입력할 때 쌍따옴피 처리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식 작업이 아닙니다.
예? 식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쌍따옴표 처리하시면 안 되고 그거 쌍따옴 문자에 쌍따옴표를 붙이려면 앞에 이 꼴이 있어야 돼요. 꼴. 수식 작업 시입니다. 수식 작업 시. 수식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쌍따옴표라고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확인. 자, 이 조건 하에서 뭡니까? 총점이 250이잖아. 그러면 총점 팩트 뭐 여기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요. 숫자 필터에 크거나 같은 250. 여기 이 사용자 진행 필터 중에서 조건 최대 몇 개? 최대 몇 개까지 처리? 두 개까지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거 확인해 주세요. 확인. 하면 그럼 방금 조건 몇 개 처리하셨죠? 두 개 처리하셨잖아요. 그럼 조건 두 개 이상은 엔드인지 오한지 따지셔야 된다 했잖아. 그럼 방금 하신 일은 엔드입니까 오합니까? 응? 엔드죠. 왜? 이거 처리해서 영원 뽑은 상태에서 다시 또 조건을 줬으니까 그러면 그 개수가 똑같거나 줄어들거나 하신 사항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만족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엔드입니다, 엔드.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른 것들도 이시성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